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5일 오전 4시 12분입니다. 4월 15일이면은 민족반역자 김일성이가 난 날인데, 이 날을 또 언론이 태양절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미리 걱정됩니다. 김일성이가 태양입니까?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태양절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우리 언론의 이 주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용어 선택에서 잘 해야 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생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쓰지 않는 언론이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생일은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망가지면은 정신, 육체 아무리 성해도 그 구제불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영혼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언령이라고 그럽니다. 언령. 말에 영혼이 있다. 언령. 말을 잘못 쓰면은 영혼이 망가져서 구제불능이 된다. 인격적으로. 그런데 요새 국어사전을 찾으면서 이 아사리판이 무슨 뜻이냐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가 1년 동안 관리하던 국민의 힘을 아사리판이라고 불렀어요. 아사리판이 뭐냐?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대충 아사리판 하면은 아수라장이라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뿌리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일본에 아사리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깔끔하다 이런 뜻이고, 경상도 사투리로 아싸리라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아싸리 에어컨을 틀어라, 선풍기를 돌릴 바에야 아싸리 에어컨을 틀어라 할 때는 차라리란 뜻입니다. 근데 김종인 씨가 말하는 아싸리판은 엉망진창이다, 아수라장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국민의힘이 아싸리판이라는 겁니다. 아싸리판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오자마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건방지다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건방지다라고 한 근거가 건방져서가 아니라 4월 7일 이 보선 개표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라고 하지 않고 야권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야권이 승리했다는 말이 안철수 씨로서는 야권 통합을 이룬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기분이 나빴다면서 아주 건방지다고 했어요. 건방지다고. 그러면서 인격적 모독을 쏟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씨는 점잖게 대응을 했어요. 아마 와전되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뷰 또는 통화를 하면서 계속 국민의힘을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씹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아사리판인데, 최신 뉴스는 이 조선일보와 전화 통화한 거네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이 연석회의에서 당대표 출마를 놓고 고성을 질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2달은 저 모양으로 당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내가 선거 이전부터 말하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초선에 대해서도 또 냉소적입니다. 향후 초선 의원들이 세력교체를 통해 새바람을 일으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초선들이 용기가 없어 중진들과 싸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권영세 의원은 어제 중진 모임 공개 발언에서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것은 훌륭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고, 홍문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도를 넘는 상황 정치와 간별사 정치를 멈추기를 고언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뭐 등등. 이런 김종인 씨의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서 참 보기 힘든 겁니다. 금방 국민의힘 보선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물러났습니다. 물러나자마자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 국민의힘 중진, 국민의힘 초선을 향해서 그냥 기관총을 난사하듯이 금방지다, 아사리판이다 등등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분이 나이가 80을 넘은 분이다. 혹시 외로움을 타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죠. 음수사원. 우물물을 마실 때는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한다. 음수사원입니다. 이번에 김종인 씨가 1년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사실 단일화를 하기 싫어했는데 안철수에 끌려가서 억지로 단일화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3자가 나와도 국민의힘이 당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3자 필승론.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의 가장 중심적인 사실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안철수가 작년 12월 20일에 범야권 단일화를 하자고 했을 때 한 보름 동안 김종인 위원장은 그걸 뭉개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돌리다가 여론이 압박이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단일화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단일화는 내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단일화를 했을 때,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안철수 출마, 예컨대 오세훈 출마, 박영수 출마했을 때 과연 오세훈 씨가 이길 수 있었느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겨도 근소한 차이였겠죠. 이번에 이런 큰 지금 정치적 파장이 생긴 것은 이겨도 크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18%포인트, 부산에서는 28%포인트. 그래서 이건 단순한 보선이 아니라 거의 총선급에 해당하는 충격파를 이 정권에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된 겁니까? 그것은 안철수 씨가 시나리오를 쓴 단일화 드라마가 성공한 거죠. 여기에 배가 아픈 사람이 김종인 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씨는 자신이 공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안철수 쪽으로 자꾸 언론이 서주니까, 두 번째는 이 윤석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올 것이다. 윤석열, 안철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윤석열 씨의 다가가서 뭘 해보겠다는 정치 낭인으로서의 속성을 그냥 드러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분의 나이에 비해서는 말이 너무 거칠고 이게 야권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지금도 김종인 씨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김종인 씨가 중진들을 견제해 주니까 이 초선 의원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다시 김종인 씨를 무슨 위원장으로 모시자는 이야기가 아직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진들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대표 내겠다 하는 건 좋아요. 아주 그런 당을 혁신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은 그게 김종인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김종인의 사주를 받았다든지 김종인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망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젊은 초선이 나서서 젊게 하겠다는 사람이 늙은 분과 더구나 자기가 마시던 물에 침 뱉고 있는 사람과
연계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초선 의원들 참 이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죠. 어쨌든 안철수는 야권 통합자고 김종인은 야권 분열자라는 게 그냥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지고 만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종인 씨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김종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과거의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었고 2016년에는 문재인 당에 들어가서 뛰었고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나와서는 별도의 대통령 출마를 준비했다가 또 포기하고 이제는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에 들어와서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는데 선거에서 크게 지고 나서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안철수의 도움으로 오세훈의 도움으로 선거에 크게 져서 행운을 누렸다면 거기에 만족해야 될 사람이 나가자마자 아사리판이라는 금방지다는 욕설을 퍼붓고 이 사람이 과거는 뭡니까? 권력형 뇌물범죄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 5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한 번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할아버지가 초대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도 그걸 가지고 김종인 씨를 과대포장해주는 이런 사람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이 젊어지려고 합니다. 20대 30대가 보수정당을 지지했다는 이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40대 50대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20대 30대와 연계를 하고 60대 이상은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김종인 씨는 제발 찬물을 끼얹지 않고 그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